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반딧불이가 갑자기 같이 빛을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심장세포들이 동시에 탁탁 뛰는 것처럼요. 네. 이게 겉보기에는 완전 무질서해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질서를 만드는지. 바로 동시성하고 자기 조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런 걸 이해하는데 수학적인 모델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핵심 내용을 좀 같이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더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볼 자료들이 주로 이 동시성 현상을 설명하려고 만든 여러 수학 모델들 그리고 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동시성이나 자기조직화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그냥 그 구성원들끼리 단순하게 상호작용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질서가 딱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네네. 수학 모델은 이 복잡함 뒤에 숨어있는 어떤 보편적인 수학적인 구조랄까요? 아니면 통일된 원리 이런 걸 찾아내는데 꼭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뇌세포가 활동하는 패턴이나 레이저 빛이 만들어지는 것, 심지어 뭐 행성이 도는 것까지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은 수학적인 언어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이야,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예측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수학에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초기 연구 중에 패스킨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예로 들면 심장 박동 세포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분석을 했어요. 단순화시켰다고요? 네. 그랬더니 특정 조건에서는 세포들이 서로 박자를 맞추는 거, 즉 동조하는 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 필연적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필연적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 흡수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일단 어떤 세포 하나가 주변 그룹이랑 박자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동조되면 뭐랄까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동기화 상태로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와, 동조가 필연적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서 뭐 나쁜 점들의 면적이 0이다 이렇게 증명했다는 건 좀 어렵네요. 무슨 뜻인가요? 그건 뭐냐면요. 동조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시작 조건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런 예외가 생길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 확률이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명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의 생명 시스템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패스킨 모델이 중요한 시작이긴 했지만 모든 걸 설명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실제 뭐 심장세포든 반딧불이든 훨씬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막 서로 영향을 줄 텐데 이런 복잡한 건 그럼 어떻게 다뤘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윈프리 모델 같은 좀 더 일반적인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윈프리는 그 개별 진동자, 그러니까 각자 움직이는 애들의 다양성에 주목을 했어요. 다양성이요? 네. 이 모델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동조 현상이 그냥 서서히 스르륵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의 어떤 특정 조건, 예를 들면 진동자들끼리 얼마나 세게 상호작용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다양한지 같은 이런 게 어떤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확 집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갑자기요? 네, 이게 물리학에서 보면 액체 상태 물이 영하로 내려가면 갑자기 얼음으로 확 변하잖아요. 그런 상전이 현상하고 수학적으로 아주 비슷하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와, 물리학의 상전이 개념이 생물학적인 동조 현상에도 나타난다니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같은 수학 원리가 작용한다는 건가요? 그 자체로 되게 놀라운 발견인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현상인데 같은 수학적인 틀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라모토 모델은 시스템이 얼마나 동조되었는지를 재는 질서도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질서도요?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점수를 매기는 건가 보네요. 네, 뭐 비슷합니다. 0이면 완전 무질서, 1이면 완전 동조 상태, 뭐 이렇게 나타내는 일종의 동기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 모델은 시스템이 완전 무질서 상태나 완전 동조 상태 말고도
일부만 동조된 부분 동조 상태로도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아, 중간 상태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지점은 이 구라모토 모델의 특정 동적 현상이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플라스마 물리학에서 발견된 란다우 댐핑이라는 현상과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잠깐만요. 란다우 댐핑이라면 그거 혹시 그 뜨거운 플라스마 안에서 입자들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그냥 집단적인 상호작용만으로 파동 에너지가 약해지는 그 현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세상에, 생물학적 리듬하고 저 별 내부에 있는 플라즈마 현상이 같은 수학 방정식으로 설명된다고요? 이야, 이건 진짜 수학이 자연의 어떤 보편적인 언어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같은데요. 겉모습은 달라도 근본적인 조직 원리가 같을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주네요. 정확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집단 현상들이 사실은 같은 수학 구조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는 자연계의 깊은 통일성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주는 거죠. 이런 동시성의 원리가 우리 몸속 생체시계 연구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주기도 했고요. 외부 시간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그 시간 격리 실험들을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아, 그 고립된 환경에서 사람들 생체 리듬 관철한 실험 말씀이시죠? 네, 거기서 뭐가 나왔는데요?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요. 자발적 내부 비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자발적 내부 비동기화요. 네,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생체 시계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잠들고 깨는 걸 조절하는 수면 각성 주기 시계, 그리고 체온 변화를 조절하는 시계, 이게 있는데요. 대부분 동물에서는 이 시계들이 서로 꽉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외부 단서가 없어지면 이 두 시계가 서로 다른 주기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발견했어요. 오, 몸 안에 시계가 두 개인데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킬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와, 겉보기엔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이것조차도 그 내부 시계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어떤 수학적 패턴을 따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는 게 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피로도 관리라던가 어떤 종류의 불면증 치료 전략 개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니 기초과학 연구가 현실 문제 해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수학적 모델은 뭐 반딧불이가 같이 빛나는 것부터 우리 몸속 생체시계의 복잡한 작동 방식까지 정말 다양한 동시성이나 자기조직화 현상 뒤에 숨겨진 보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패스킨 모델을 통해서는 동조가 필연적이라는 걸 봤고, 윈프리 모델로는 상전이 같은 극적인 변화를, 그리고 구라모토 모델로는 동조 정도를 측정하고 또 물리학과 놀랍게 연결되는 지점까지 엿볼 수 있었죠. 물론 이게 끝은 아니겠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모델들이 실제 생물학적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의 모든 복잡성을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모델에서 예측한 결과들을 실제 시스템에서 정밀하게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여전히 좀 어려움이 따르고요. 개별 요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혹은 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나 외부 환경의 영향 같은 것들, 이런 걸 반영하는 더 정교한 모델 개발하고 또 실험적인 검증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단순한 규칙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는 원리를 알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우리가 매일 보는 사회 현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도시가 발전하는 패턴 같은 것들, 이런 속에서도 이런 동시성이나 자기 조직화의 원리가 혹시 숨어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은 이 동시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주변 세상을 어떻게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지, 혹시 어떤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하셨나요?